안녕하십니까. 의문을 열다 유정걸 선생입니다. 유정걸 원장입니다. 원장이고 선생입니다. 이제 좀 방송을 제법 찍은 것 같은데도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부산 사람의 거친 말투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라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강의를 하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의문을 열다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글쓰기라는 수업이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자세히는 못하겠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의료인들이 되기 위해서 상당 기간을 훈련해야 되고 공부하는 의과대 학생들이요. 예과 때 혹은 본과까지 끊임없이 하는 공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의료인문학입니다. 의료인문학에서는 다룬 내용들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 사유, 그 다음에 생명과 윤리에 대한 고민들, 이런 공부들을 의료인문학 시간에 하죠. 대학마다 의료인문학의 강의에 강좌명은 다릅니다만 비슷한 내용을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의료인이 갖춰야 될 표현의 역량, 이런 것들을 의과대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의과학자로서의 의사, 또 의료기술자로서의 의사, 또 치유자로서의 의사의 역량과 자질의 기본적인 공부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런 공부를 한 학교들을 보면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갔으면 하는 학교, 또는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대학들, 예컨대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에서는 의료인문학 강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인간, 사회, 의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요. 고려대 의과대학에서는 사고와 표현입니다. 좀 저희 강의가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니까 서울대 의과대학의 의료인문학의 강좌 내용과 고려대 의과대학의 강좌 내용이 키워드로만 보면 좀 유사하죠.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중학생 때 어떻게 그런 수업을 해요? 아니, 제가 의대 교수가 제가 아니듯이, 의대 교수가 아니듯이, 의과대 학생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다루는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들에게 맞게 이제 강의를 구성했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학술적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고, 더불어서 인간의 감정의 인간이라는 강좌도 있습니다. 우리 인문학이고요.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강의라는 맥락이 다 있습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에서는 인문과 인문과 사회, 인문과 인간, 그러니까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죠. 의대를 가려면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해야 돼. 또 의과대에 가는 것도 수학과 과학을 잘해야 돼.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과대학이야. 물론 교과 지식으로 보면 아니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요, 서울대 국문과를 가기 위해서도 제일 잘해야 하는 과목은 수학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혹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진로 탐색과 관련해서 혹은 좋은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대 의대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하네요. 의사소통과 기초글쓰기, 의대생을 위한 읽기와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의과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가톨릭도 의대에서는 의리와 문학, 생명과 윤리라는 강좌가 펼쳐집니다. 즉, 의사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의료인문학 철학 강의가 많은데, 그걸 의문을 열다가 중학생들에게 맞게 또는 고교생들에게 맞게 강의를 구성했고요. 이 과정에서 표현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 생존과 생활을 위해서는 표현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사들에게는 더 필요하죠.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들은요,
문학예술가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 생각을 아무나 이해하지 못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예술가들은. 그런데 과학자들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파악하기 어려운 우주, 자연, 인간의 질서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의과대학에서 굉장히 의대생들의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 강좌명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입니다. 강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의대를 가기 위한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수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수업을 만들고 기획하신 유정선 원장님께서는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라는 수업이 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워서입니다. 부산 아이들이 수도권의 아이들, 또는 대구의 아이들, 대전의 아이들보다 교과 공부를 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학을, 특히 이과대학 합격생들이 수가 적죠. 특히 부산 지역 학생들은 부산 경상이 주어지는 지역 인재 전형의 할당 인원에도 달하지 못하는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특히 수시와 관련해서 우리 고교 재학생들이 재수생들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수시 부분인데 특히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필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인 그것을 갖추고도 못 가거든요. 1.0을 받고도 내신 고교 3년 동안 1.0 등급을 받고도 의과대학 못 가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혹은 그 정도 되지 않고도요. 1점 후반대 2등급에 가까운 등급을 받고도 준비된 아이들은 이과대학을 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과대학을 가겠다는 친구들,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겠다는 아이들, 특히 부산 아이들에게 강력한 무기를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고교학점제에서는 무엇보다 진학보다 진로가 우선이고 진로와 관련된 탐구, 탐색, 진로와 연관된 교과 공부, 진로와 연관된 창체 활동들이 더욱더 필요할 것인데 비장의 무기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는 전가의 보도처럼 좀 쓰일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부산의 아이들이 좀 안타깝다 그랬는데 이제 자소서는 없어졌습니다만 자소서를 쓰기 위한 과정, 그리고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기부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신 등급이 1.0등급 때, 또 1.2등급 이내에 드는 아이들의 생기부는 평범하기 그지없다. 비범한 교과 성적을 갖고 있는데 특별할 것 하나도 없는 생기부. 평범한 생기부. 때론 보잘것없는 생기부를 봐서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의과대학을 가겠다라고 꿈꾸는 중학생들에게 미리 탄탄한 생기부의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고, 의과대학을 지망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건 제가 늘 하는 강의도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오픈하는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었던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무궁무진하죠. 제가 이제 생기부와 관련해서, 그리고 컨설팅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나 학부모님들께 자주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돌려막기라는 거예요. 하나의 훌륭한 컨텐츠가 있으면 이 컨텐츠를 가지고 교과 세특에도 쓸 수 있고, 창체 활동이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에서 의료와 의술과 의학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기부에서
나의 진로와 관련된 의료와 고민이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실천으로서의 의료 시스템 문제에 관련된 고민들. 이와 관련해서 키워드들이 무궁무하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의학, 그러니까 학문과 교과와 의학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쓰잖아요. 올해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들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목고나 자사고 아니어도 탐구 보고서를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빠른 아이들은 중학교 때 이미 갔거든요. 제가 주제탐구 보고서 특강 때 이걸 샘플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코로나19와 스페인 독감 간의 상관관계를 탐구 보고서를 쓴다거나 또 인공장기 이식과 관련된 탐구 보고서 쓰는 그 진로활동에 관련된 보고서도 쓰죠. 또 올해 인근 학교의 의과대학을 지망한 아이들의 동아리에서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메디컬 드라마를 참 많이 봐요. 메디컬 드라마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드라마, 메디컬 영화와 관련된 그 영화의 내용과 소재와 의학과의 관계, 그 소재와 미술과의 관계, 그 소재와 의료와의 관계, 또 치유자로서의 의사의 모습, 과학자로서의 의사의 모습들을 매우 분석을 많이 하는데 비근한 예로 보면 영화 리포맨과 인공장기 이식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동아리에서 인공장기 문제, 영화와 관련지에서 고민도 하면서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로활동 보고서로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교과 세특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 올해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세특을 선생님들이 생깁 세특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자기활동 보고서, 자기평가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자기활동 보고서, 자기평가 보고서는 각각 교과활동이라든가 혹은 장차활동과 관련해서 한 해 동안 자신이 가장 유의미하게 진행했었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주면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써주시는데 모 고등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활동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로와 연결시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한 겁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는 주제탐구 보고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교과 세특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 이 공부를 한다 하는 건 이미 기본적으로 생기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 건데 이 친구는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을 읽었다라는 제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 정보를 공유해 줬습니다. 그 작품이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했거든요. 옳다구나 했죠.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배웠던 4.3 사건의 소설로서의 예술로서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과로 보면 반영론적 관점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죠. 그런데 소설은 허구이니까 이 허구이면서 소설 문학의 특성 중에 하나가 허구성이고 허구적이면서도 진실성을 갖추거든요. 그 진실성은 사실성과 달라요. 그 진실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어 교과 내용을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과의 내용을 역사 교과랑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를 또 마련해요. 돌려막기 하는 거죠. 일석이조, 일타쌍피가 되는 거예요. 국어의 순이 삼촌을 역사의 제주 4.3 사건, 현대사와 현대사의 비극, 근대사의 비극과 연결시키죠. 그럼 교과 간의 연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종의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유전글이 아니죠. 여기서 그치면 의문을 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면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라든가 주제탐구 보고서 활동을 했던 아이들이 아니죠. 이걸 진로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시대 진학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을 본 겁니다. 제주 4.3이 최근에 이제 규명이 되었고 그들의 이제 비극이 국가가 공권력이 잘못했다는 거 반성도 하고 성찰하잖아요. 그런데 상당수의 유해가 발굴되면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유해의 신원을 밝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DNA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아이는 치과대학을 진학하는 게 목표이니까
보고서를 어떻게 쓰냐? 제주 4.3 국어 교과서에 가져왔습니다. 이걸 과학 교과서랑 링크를 시켰습니다. 진로 활동에선 진로와 관련해서는 치아를 통한 유해의 신원 조사 이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 탐구 보고서랑도 연결이 되고 기본적으로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와 관련해서 훈련받은 친구들은 의학과 관련해서 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탁월한 생기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엔 전국 자사고의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여학생의 자기소개에서도 그렇죠. 보통 자기의 꿈과 끼를 발휘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쓰라는 내용이 자소서에 들어있는데 중학생들의 자소서의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뻔한 경우가 많죠. 뻔한 게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뻔한 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뻔한 걸 우수하게 활동한 건데 저희하고는 아이는 이번 자기소개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과학자로서 의사도 중요하고 기술자로서 의사도 중요하지만 본인은 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치유자로서의 의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자로서의 의사를 키워드로 두고 저희 원리에서 진행되었던 그리고 본인이 의과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했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소서를 썼는데 누가 봐도 다른 중학생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한 컨텐츠를 작성했다. 컨텐츠를 작동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는 의과대학을 지망하고 싶어하는 고교생들의 탁월한 생기부.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자사고 진학을 꿈꾸는 중학생들에게 매우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의대뿐만 아니라 의학, 보건 계열의 모든 진로와 연결돼 있는 좋은 수업인 것 같은데, 그럼 세부적인 일정과 요일 그리고 시간 그런 거 네. 안내. 사실은 저는 이 강의를 한 6개월 정도 좀 길게 텀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냐면 고교생들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닌 기간 중에 이걸 좀 집중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중반.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고1 때까지만 5등급 제도의 상대평가가 절대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고등학생들의 특별한 생기부, 의과대학 지망을 위한 특별한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 계획하고 있고요. 겨울방학 때는 1월달, 2월달을 이용해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1월 3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1월 3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오후 1시부터 수업을 하고요. 1시부터 해서 2시 50분까지 110분 동안 강의해서요. 총 8회 동안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윤리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 이 강의도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번엔 시즌 1에 해당되는 기초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의대를 지나가고 싶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 그러니까 인구 수에 비해 의과대학의 수 또는 의과대학의 정원이 부산이 그 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 문제는 부산 의과대학 합격생의 상당수를 지금 타 지역 아이들에게 뺏기고 있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그 지역 인재 전형을 할당량을 더 늘린다 그러는데 늘리지 않으면 부산 애들이 못 가요. 못 가는 이유가 뭘까? 제가 설명회 때도 자주 말씀드렸고 주요 수치로 나오니까요. 부산의 애들 수능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제2의 도시란 말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정시로 가겠다, 수능으로 가겠다고 하면요. 수능에 정말 매진해야 됩니다. 수능에 매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능만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교과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비교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고3 학생들의 수시의 의과대 합격생 수도 적어요.
내신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내신으로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건 전과목 1.0을 받겠다는 이제 결과, 뭡니까? 희망인 거고요. 수시학생부 종합전으로 가려면 의과대학을 지망할 만한 학생답게 생기부도 마련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기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윤리와 비판적 사고 및 글쓰기, 이런 강의들이 다른 학원들에도 우리 부산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저희 학원에 참 많은데 부산 지역에는 잘 우리 아이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